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 댓글에 의견 주신 분이 있었어요. 손실이 발생해서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손실 발생보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신감을 상당히 좀 잃어버려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서 자신감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올린 영상부터 빠짐없이 봐주셨다는 분이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그게 또 그 당시 때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가능하면 자신감을 찾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꾸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원칙으로 잃지 않는 매매해서 이제 종목당 100만원씩 그 뭐 매매 이런 쪽으로 그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내년 4월까지가 제가 전업할 수 있는 그 시한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전업 투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잃지 않는 매매로 하염없이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시장이 안 좋게 보여가지고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는 없는, 부업 같으면 그냥 그 현금 가지고 그냥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 쪽을 포기를 하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이 지금 4.37%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나오는 걸 보니까 유럽 쪽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스페인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로 예전에 초창기 때 그 급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봉쇄를 강화할 움직임이 보인다. 이게 가장 큰 악재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미국 선물지수 막 빠지고 할 때 이게 왜 빠지는지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뭐 미중 갈등 심화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건 그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미중 갈등 심하면은 그 히토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종목들도 같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급락하면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유럽 쪽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봉쇄를 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최초에 발생됐을 때 중국에서 확산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일본 여기서 유럽 쪽에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미국 쪽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연유로 유럽 쪽에서 심해지니까 미국 쪽으로도 다시 재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2차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주요 은행들의 불법 자금 거래를 뭐 조사한다는 이런 쪽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뭐 도이치뱅크하고 이런 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은 그 예전에도 뭐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가 오면 도이치뱅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심각한 타격은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코로나로 인한 추가 부양책이 지금 계속 협상을 하는 중인데 민주당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계속 난항이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 대만의 미국
그 외교관이 방문하고 나서 중국에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심화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중국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심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틱톡 그 부분도 뭐 그 미국 회사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중 갈등 심화라고는 자꾸 나오는데 미중 갈등이 일어날 때 올라가던 히토리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어서, 그래서 미중 갈등 심화 이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계속 히토류 겸해서 이제 티플렉스, 유니온 이런 쪽으로 제가 계속 건드렸는데요. 지금 막상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은 코로나 부분으로 인한 악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장이 시작됐는데 어제 워낙 많이 빠져놓으니까 약간 지금 상승 쪽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 플러스 0.7 정도니까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어제 독일 증시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증시 끝난 다음에 미국 증시가 움직일 때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급락하고 마감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유럽 증시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 증시도 다우가 장 후반에 좀 들어 올렸습니다. 물론 1.84%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아래 꼬리를 달아줘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개발하겠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급락 쪽으로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제 봉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봉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경제 봉쇄만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확산하더라도 급락하는 쪽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로 넘어왔어요. 국내 증시에 지금 코스피가 한 2.38% 빠졌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긴 했지만 거의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때 오늘 좀 상당히 걱정됐던 부분이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선물 매도를 쳐가지고 제가 봤던 최고 수치가 1조 1000억 정도 매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이 선물 쪽에 3200억 정도 매수를 가지고 있고 콜 매도 품 매수를 해서 이제 해지를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품 매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콜 매도 품 매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지를 하면 큰 손실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물을 다 팔아놓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를 방어해서 들어올릴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로 선물을 그냥 확 다 매도를 쳐가지고 밑으로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조 1000억 정도를 매도를 쳤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장 끝날 때 마감 호가 때 확 줄여가지고 한 3000억 대 정도를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85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선물도 매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물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10억, 100억, 1000억, 10조, 18조 정도 되는 돈을 이 3월부터 제가 입력을 시켰는데요. 18조 되는 물량을 현물을 다 팔아버린 상태였고, 그나마 최근에는 선물을 매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수를 방어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매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콜을 마이너스 54억 매도를 했고요. 풋을 84억이나 매수했네요. 하면 지금 콜 매도 풋 매수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익 보는 포지션으로 완전히 이렇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현물도 안 가지고 있는 데다가 파생 쪽까지 하방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때
그 방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그 동학개미의 힘으로 개인들이 이걸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악재가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악재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수가 그냥 확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빠지는 방어를 안 해버리면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아직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악재 없이 지탱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항상 그 제가 여기 때부터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 때부터 여기서 올라가고 있을 때 제 눈에는 내려가는 걸로 보인다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가을이 되면 그 독감 계절이 오게 되면 2차 팬데믹이 와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이쪽을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 떨어지는 게 나스닥 기술주의 어떤 문제로 해서 빠졌지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제 하락하는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코로나가 더 심해졌을 경우에 이렇게는 안 빠지더라도 이에 준하는 어떤 악재로 작용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개인적으로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냥 안 좋을 때 그냥 확 정리하고 현금 가지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지수 빠지는데 인버스로 작동되는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지금 4.78% 올랐는데요. 그동안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는데, 이제 의미는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로 작동하고 있는 게, 보통 그 지수 빠질 때 작동하는 게 전쟁 관련하면 이제 빅텍 같은 종목 움직이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급등시키려고 오늘 시도를 한번 해본 것 같긴 해요. 그 시젠 같은 종목 지금 위로 밀어 올리는 모습 나오고,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픽 카드 이런 쪽인데요. 들어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그 밀올렸다가 빠지는 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쪽도 올리기 힘든 부분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그 몇 명이냐면 61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확진자 숫자가 61명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1명 나오니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이게 작용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밀렸죠. 뭐 진단키트 쪽에 관련해서 특별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인버스가 작동이 지금 안 됐고요. 히토류 쪽도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인버스 작동 안 하고, 오로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는 선물 인버스 이 종목만 지금 인버스로 작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이제까지 워낙 계속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지수 빠질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수 빠질 때 뭔가를 해보자는 차원으로 그 티플렉스 쪽에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제대로 먹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켰다가 빠지고 나서 들어 올릴 때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뉴스에 나왔던 거, 니콜라가 그 뭐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회장이 물러나면서 이 종목이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수소차 쪽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수소차 쪽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수소차 쪽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밀리고 있죠. 그 관련주로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상하프론테크하고 일진다이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하고 일진다이아 그동안 열심히 올라갔던 종목인데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밀리니까 뭐 반사이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았던 게 나라 M&D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게시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인테크 상가는 이야기를 글이 나왔었어요. 여기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한 10%대 정도였지 싶은데 그 설마 그러고 지켜봤는데 나라이맨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상한가로.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 연결돼서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이미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저한테는 별로 해동사항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대다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좀 독특한 종목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특별한 종목은 없었고요. 제가 매매한 부분도 오늘 그 워낙 좀 잘 못해가지고 이거 그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단타를 오늘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제 가지고 있던 유니온하고 유니온 아니죠, T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피에스텍 이 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 피에스텍은 지금 그 누군가가 안 빠지도록 지금 그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계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세력이 이제 안 빠지도록 지탱을 시키는 것 같은데, 워낙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 옴니 시스템 쪽하고 연결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옴니가 뒤로 막 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T플렉스도 밀리고 있어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3220원 여기쯤에서 정리했어요.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손절은 잘 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빅텍이라든가 모트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단타로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저한테는 좀 상당히 어려운 단타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연습하는 차원으로 손실 각오하고 그냥 확 질러서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했던 게 한 6번 정도 했는데 빅텍에서 약간 수익 올린 거 빼고는 다 손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통감하면서 정리를 다 손절을 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T플렉스를 여기서 그 잡았다가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금 한 40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워낙 뭐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등달아서 또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요, 반등하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좀 짧은 관점으로 마지막에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풀배팅 했다가 반을 드러내고 지금 반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했던 거는 단타를 중심으로 했는데 역시나 손실이 좀 나왔고요. 별로 슬프진 않습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 잃지 않는 매매를 하면서 그 돈도 뭐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그 보는 사람들한테 답답하게 그렇게 좀 비굴한 듯한, 이런 포커로 치자면 배팅 확 쳐야 될 자리에서 비굴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상황 봐서 좀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지르는 그런 쪽에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그 제가 매매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단타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내일부터는 잘해가지고 손실은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부터는 수익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손실, 최근 들어서 지금 수익 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 손실 보고 있습니다. 937만원이고요 아까 제가 입력해봤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52만원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벌었던 거 다 날려먹고 지금 아직까지 조금 벌어놨습니다. 한 71만원 정도 벌어놨습니다. 결국은 본전 왔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너스 52만원에서 잔고가 937만원입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험관리 하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